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언론과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또 딴 곳에서 보다가 또 여기서 배우니까 딴 곳에서 말씀이 예. 빠르지만 예.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빠르게, 아주 통쾌하고 시원하게. 알겠습니다. 자, 예전에 박지훈 변호사가 네. 진행하는 방송에 저를 자르시고 그랬잖아요. 자른 건 아니고요. 잘리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자를 능력은 본인은 안 아니고 되고. 위로부터. 네, 제가 능력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네, 좀 그렇게 됐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지난 한 주 동안 좀 정치 이슈 중에 가장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 정치 이슈? 예. 아니 근데 저는 네. 지난 한 주 쭉 생각하다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온 뉴스 혹시 보셨어요? 아, 거의 다 하긴 했는데요. 뭐가 깜짝 있었죠? 뉴스가 예. TV조선발로 나왔는데 아하. 황당합니다. 어떤 그러니까 거요? 황당하다고 제가 얘기하기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예.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국무총리의 박영선 전 장관, 비서실장의 양정철 네. 들어보셨죠? 그리고 나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다면 방통위원장의 최진봉 그렇게 되겠네. 가능한 건가요?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그다음에 또 뭐 정무수석의 네. 김종민 예. 세밀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서 그 MBC에서 그 취재를 했나 봐요. 김종민 그 세밀의 그분한테 전화했더니 예. 금시초문이라고 그랬대요. 흘리는 겁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좀 반대 진영이긴 하고 예. 실제로 좀 선거 결과 때문에 예. 방법이 없어서 하긴 하지만 예. 국무총리 박영선,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양정철. 아, 놀랍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그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냥 언론에 흘릴 수도 있고 뭐 YTN도 비슷한 보도를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뭐 하는 행동인가?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은 하잖아요. 선거에 지고 나니까 예를 들면 야당과 협조하기 위해서 거국 내각을 만들겠다. 근데 보통 거국 내각 만든다고 하면 네. 민주당을 통해서 이게 추천받고 이래서 하는 거지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안 하잖아요. 그 이 두 분도 마냥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정무수석의 박지훈 변호사 이러면 기분 좋. 홍보수석 박지훈 변호사 기분 좋으세요? 저는 혹시나 그렇게 한마판 오르는 거 해도 아, 그 정도 제가 그 정도인가 이런 생각 들 것 같긴 한데 뭐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예. 아, 사실 좀 확인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이렇게 좀 그냥 흘리는 보도를 해요. 보도 같아서 그냥 간복인 것 같기도 아하. 하고 뭔가 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생각도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뭔가 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려는 시도라고 네.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게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박영선 그렇죠. 장관 했었고요. 양정철은 뭐 측근이라고 다 측근으로 알려져 알려져 있고요. 있는 분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갈라치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런 의도에서 예.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사실관계는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 댓글에 예. 간복이냐 이건 이렇게 간복이. 간복이에요. 가능성은 없다.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모르죠.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지켜봐야 되는데 네. 뭐 본인들이 아직도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지금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오늘 아침에 아주 중요한 뉴스 또 이게 중요한 뉴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론 투포 최진봉 우리 저요? 마이하트님 글 주셨는데 거부하겠습니다. 거부한다고요? 예. 거부. 안 해. 방통위원장은요? 안 해. 꿈이잖아요. 나중에 나중에 다른 시절에 이 정부에서 안 한다는 다른 얘기 시절에. 그렇습니다. 예, 이 정부에서 안 합니다. 자, 방통위 얘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2022년도에 미국 방문 당시에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MBC 자막 논란 결국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중징계거든요. 과징금은 최고 법정 센 거 제재예요. 아닙니까? 제일 센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내리는 게 이해가 돼. 일단요.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이 나왔습니까? 네.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이든인지 날리면 이제 모르겠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결이에요. 네.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MBC를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최고의 징계를 내린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일단 대통령도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 명확하게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니 잘못 보도했다고 하면 원래 무슨 말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박지훈 변호사가 뭘 얘기했는데 박지훈 변호사가 얘기한 게 잘못돼서 그게 징계다. 네. 그럼 박지훈 나는 그 A라고 얘기 안 하고 B라고 얘기했어라고 얘기를 해줘. 정확하게 설명해야 그렇죠. 되는데.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예.
아니 심지어는 뭐라고 했는지 말도 안 하는데 그럼 들린 대로 보도한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리고 본래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든하고 얘기했다고 보도한 게 뭐가 잘못인데요 대체?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러 방송사들이 함께 보도했어요. 근데 MBC만 이렇게 최고의 징계를 내린 거예요. 네. 이유가 뭐냐? 다른 방송들은 사과했대 나중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방송했네요. 그러니까 봐주고 사과 방송 안 했기 때문에 문제다. 그러면 MBC에서 무슨 뭐 보도 과정에서 억지로 잘못된 발언을 또는 명확하게 들리는 발언을 왜곡해서 보도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도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네.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내려오면서 했던 발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황상으로 봐도 바이든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날리면보다는. 해석상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들린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듣기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MBC가 보도한 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게 대통령실에서 그 당시에 날리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김은혜 당시 수석이. 네. 그래서 가로 열고 날리면으로 또 나중에는 또 바꿔서 했어요. 네.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이거를 징계까지 할 문제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MBC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국도 보도를 했는데 네. 이게 법정 제재가 아닌 행정 지도 결정을 내렸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거예요. 했다는 거고 네, 사과 방송을 했기 때문에. MBC만 좀 더 때리는 노골적으로 때리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그러면? 보여요.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예. 지금 뭐 법정 제재하고 행정 지도 말씀하시는데 행정 네. 지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벌점에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행정 지도는 네. 경고 비슷한 거예요. 경고 같은 거다. 근데 법정 예. 제재는 벌점을 받아요. 아하. 벌점을 받게 되면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MBC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이 재승인 다시 받는 시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올해 12월이. 예. 그러니까 그때 재승인을 못 받게 되면 문을 닫아야 돼요. 방송국이. 물론 1년 정도 시간을 주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왜 MBC가 지금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법정 제재를 계속 남발을 하느냐. 저는 네. 남발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MBC가 나중에 재승인 심사에 상당히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행정 지도는 벌점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경고를 받고 끝나는 것이지만 법정 제재가 들어가면 벌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엄청 큰 거죠. 이게 방송사의 존립을 좀 그럼요.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재승인 안 되면 원칙은 재승인 안 되면 문을 닫는 거예요.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TV조선이나 이런 데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지금 있잖아요, 방송국도 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MBC에 대해서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마음을 먹고 또 방통위가 마음만 먹고 이건 그냥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승인 안 해준다. 그럼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야, 근데 사실 이게 제재 횟수도 지금 많고 지금 법정 제재 이거 말고도 관계자 징계 같은 것도 MBC 지금 많이 받았거든요. 많이 받았죠. 라디오도 그렇고. 맞아요. 네. 그렇다면 다 합산해서 해요. 그 점수를. 제가 진행하던 YTN도 맞아요. 그랬죠. 제가 아직까지 납득을 못하게 왜 내가 이렇게 관계자 징계를 맞아야 될지 사실 앞만 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다면 좀 특정 언론사 예를 들어서 YTN이나 MBC 지금 KBS 몇 개만 딱 집어서 이렇게 하면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논란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권력, 특히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이거나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네.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 뭔가 철퇴를 가하고 입막음을 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MBC가 제가 알기로 제일 많이 지금 법정제재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언론사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고 뭐 신장식의 뉴스사이 예전에 했던 많이 받았습니다. 김종배 네. 그쪽도 많이 네. 받았고요. 이런 그러니까 또 뭐 어디야 그 스트레이트 이런데 네. PD수첩 네. 이런 데서 계속 받았고요. 이런 MBC의 주요 프로그램들을 타겟으로 해서 계속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요. 민원을 넣어요. 그러니까 보통 심의해달라고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최근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민원연이나 언론연대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뭐 정말 오래됐는데 근데 그 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만들어진 언론 관련된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있는데 네. 여기서 계속 민원을 집어넣는 거야. 심의해달라고. 근데 주 타겟이 MBC예요. 네. 또 하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힘에서 또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원래는 검토를 해서 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심의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수 진영에서 올라온 심의해달라는 요청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심의를 시작해요. 네. 그리고 그걸로 처벌을 하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벌점을 주고 이게 결국 이제
그 지난번에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진행 중인 걸 알고 네, 있습니다. 그분은 뭐 아니라고 주장을 네. 하지만 그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있어진다는 거죠. 아하. 그럼 그분들이 그 민원을 넣고 네. 심사를 또 관계된 사람들이 심사를 하고 그런 그게 반복된다는 청부가 거네. 청부 민원이라고 하면 한다면, 아직 확인되지 네. 않았으니까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뭐 지인 물론 본인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본인의 지인이나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민원을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정권에서 일부 방송국, 특히 MBC를 이렇게 좀 핍박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례적으로 개표 방송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했어요. 사실 저도 MBC를 봤거든요. 이게 반작용 아닙니까? 반작용이죠. 아, 뭐 이게- 보셨어요, 이번에 개표 방송? 저는 출연하셨죠? 출연을 했습니다. OBS 출연한 거 제가 어떻게 기억이 봤어요? 나는데. 아, 이게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잠깐 봤어요. 이게 확인하시는 거죠. 어디서 누가 출연하나, 진행하는 거 봤었는데. 누가 출연하나. MBC가 거의 뭐 지금 압도적으로 압도적. 11% 네, 맞아요. 1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반작용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MBC를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고 뭐 벌점을 주고 이러면서 정권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국민들 네. 입장에서는 아, MBC가 그래도 제대로 보도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언론의 기본적 사명이 뭡니까? 언론의 기본적 사명은요,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예요. 그게 네. 언론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KBS가 사장 바뀌거나 박민 사장 바뀌고 나서 그런 역할 합니까? 못하고 있다고 저는 네. 보거든요. YTN도 박지훈 잘렸잖아요. YTN도 사장 바뀌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하고 있냐고요. 못 네. 하고 있잖아요. 제가 첫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조치당했습니다. 네, 조치를 당했죠. 별로 박지훈은 세게 하진 않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이해를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MBC가 그래도 제대로 보도하겠구나. 왜냐하면 네. 어느 편을 들거나 정권 친화적으로 가면 그 언론사가 어떻게 제대로 보도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MBC처럼 어떤 핍박이 와도 그래도 꿋꿋이 본인의 언론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언론사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게 되고 그럼 국민들은 MBC 볼 수밖에 없는 거죠. 22대 총선 관련된 선거방송심의에게 선방이라고 표현하는데 맞습니다. 이제 5월 10일 날 그렇습니다. 임기를 한 달 정도 납두고 있는데 와, 법정 제재가 저도 여기서 이제 제재를 받았죠. 받긴 했는데 네, 네. 너무 많습니다. 22대 선방위 활동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22대 선방위에서 네. 최고로 많이 했어요. 지금 보니까 11일까지예요. 네. 역대 최다 20건을 법정 제재를 했어요. 20건을. 대단하네. 근데 이게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네. 18대 때 2건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전체 다 아직 선방위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22대 선방위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전에 18대는 2건이었고요. 19대는 하나도 없었어요. 법정 제재가. 20대는 14건이었고요. 그리고 21대에 2건이었고 평균 4.5건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최다 20건이 됐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이야.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제가 이제 뭐 그만뒀기 때문에 자꾸 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네. YTN 라디오가 한 서너 개가 더 준비돼 있어요. 아, 아직도?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요. 계속 그것도 민원을 할 거 넣고 아니에요. 법정 제재 가능성이 높거든요. MBC도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몇 개 계속 반복되니까 사실은 법정 제재가 계속되고 그 점수가 쌓이면 방송사 재심의하는 과정, 재승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상당히 안 불이익을 좋다. 당하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지금 많은 법정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막 네. 관계자 징계 사실은 YTN 라디오도 관계자 징계를 처음 받아봐가지고 네. 어떤 건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사실 아주 심각한 중징계인데 네. 그것을 막 무작위로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법정 제재 의견 진술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다룬 맞아요. MBC 스트레이트 네. 의견 진술,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 진술이 결정됐는데 네.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의견 진술이라 하면 뭘 하는 거냐면요. 네. 법정 제재를 하겠다는 전제하에 의견 진술을 받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뭐 그 서면 네. 경고 이런 거는요. 아예 부르질 않아요. 진술을 받는다는 거는 벌점을 주는 법정 제재를 하겠다는 전제하에 진술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술하라고 오라고 부르면 그 말은 법정 제재 하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스트레이트 방송도 법정 제재를 염두에 두고 지금 진술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정 제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렇게 보여지고 문제는 뭐냐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구성 자체가 편파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있잖아요. 네. 그분의 박사 논문 지도 교수입니다. 아,
방심위원장의 지도 교수가 선방위 예, 위원장이네요. 근데 보통 선방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입김이 세요. 네. 거기서 대부분 다 결정을 해요. 근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 추천하는 것도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은 아예 또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누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TV조선에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TV조선이 뭔데 그 추천해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이거는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에요. 아니 본인들이 제재의 대상이 되잖아요. 심의의 네. 대상이 되는 기관에서 누군가를 추천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심의의 대상이야. 근데 네. 심의 대상인 사람이 내가 이 사람 심의위원으로 추천할게요. 이 사람이 들어가면 그러면 자기가 추천한 그 기관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겠어요? 방어하고 유리하게 하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실제 이번에요 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보면 종편은 하나도 안 받았어요. 법정 제재를. 종편은. 제가 사실은 방송 심의를 자꾸 받다 보니까 예. 다른 방송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체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고 있죠. 저도 민원을 넣으면 해주긴 해줍니까? 안 해줘요. 저야 제가 하면 안 됩니까? 보면 이게 예. 약간 공정성 이런 거 보면 예. 종편도 사실은 그렇게 자유롭지는 전 못할 것 당연하죠. 같거든요. 아니 솔직히요 시청자 여러분 네. 종편이 그러니까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드는데요. 네. TV에서는 채널A가 저도 출연도 하잖아요. 저도 가끔씩 하긴 네. 하는데요. 예. 하는데 거기가 공정하냐고. 아이템 그러니까 그 패널 구성도 공정하지 예, 않아요. 예. 기본적으로. 예. 근데 웃기는 거 뭔지 아세요? 종편에도 민원연이나 이런 데서 3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어요. 네. 근데 전부 다 어떤 경우가 나온지 아세요? 문제 없음. 문제 없음. 네. 공정합니까? 아니 제가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종편이 공정해요?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여기를 많이 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 그런가요? 혹시나 보고 계시면 댓글 한번 주시면 제가 소개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지 네. 그 구성만 봐도 조금 또 주제만 공정하지 봐도 않아요. 공정하지 주제가 않을 수 있는데 뭐든지 주제가 보면요 네. 민주당 비판, 이재명 비판 이런 거예요. 네. 그 뭐 아이템 자체가 그래. 예. 어제는 또 뭐 네, 진짜 트럼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트럼프 얘기 할 수 있잖아요. 할 종편에서. 수 있는데 예? 주 내용이 뭔지 아세요? 법원에 4번 출석한다. 아 그거 아시죠? 트럼프가 네.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뉴욕주에서 일주일에 4번씩 주판을 네. 그 얘기하면서 이재명을 쓱 집어넣더라고요. 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연 공정한가? 네. 그러니까 트럼프를 내는 게 트럼프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재명 대표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22대 총선 이제 끝났지만 언론들의 면면을 보니까 지금 이제 방송국 얘기를 했지만 예. 보수 신문, 보수 언론의 논조가 약간 달라진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또 특히 뭔가 달라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최 교수님 보시기에 달라진 게 확실히 보입니까? 아니요? 아, 그러니까 똑같습니까? 논조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까? 논조가 달라진 게 아니고 네. 잘 보세요. 기사 보여주세요. 네. 범야 기록적 대승 국민의힘 참패. 불통 정권 심판 최악 참패. 바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바뀐 게 아니고 이건 예. 이렇게 쓸 수밖에 없으면 여기다가 예. 야 졌잖아요. 그럼 예. 젖잘싸 이렇게 쓸까요? 젖잘싸. 이렇게 아니 기사를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아, 논조가 바뀐 게 논조가 아니고. 바뀐 건 아니고. 야 이제 대통령실 이러다 큰일 나. 네. 큰일 나니까 정신 좀 약간 어허. 차려야 돼. 어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이건 일반적으로 누구나 예상 가능한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정권 심판론이 거셌다, 범야권이 압도적 승리를 했다, 야권의 압승은 민심을 여당에 매일 매세웠다. 경제죠? 예. 이런 내용은 아주 일반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번 총선 결과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당연한 건데 이제껏 보수 언론이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그렇지. 이런 제목을 일면에 한 것도 조금 놀랍다라고 평을 준 그렇지. 거네요. 근데 저는 이게요. 정말로 무슨 정권이 잘못했으니까 공정하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이러다가 잘못하면 네임덕 오면 본인들의 이익관계, 이해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 아하. 정신 차리라고 예. 얘기하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아니요 이 윤석열 정부 그러다 큰일 나. 큰일 나면 나는 어떻게 이런 거라고 저는 봐요. 언론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계속 돼야만 보수 언론한테 유리한 지형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익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정권이 네임덕이 오는 건 본인들한테 절대 도움이 안 돼요. 네임덕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인 것이지 무슨 논조를 바꿔가지고 보수 언론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공정한 보도를 하겠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칼럼들도 예. 사설도 사실 세거든요. 예. 김대중 칼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주목한다. 예. 또 김순덕 칼럼이죠. DJ냐 박근혜냐 윤 대통령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또 해병대원 사망 네, 수사 문제에 맞아요.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진상 밝히면 될 것. 이거 사실은 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네. 상당히 센 것 같아요. 세죠. 사설 네, 발언이. 이분들 칼럼들이 보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좀 겨누는 그런 칼럼들이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차기 대선도 고민을 해야 네, 되잖아요. 네.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보수 정권이 계속되길 바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레임덕이 오거나 아니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저는 팽배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위기감이 어쩌면 경고를 주는 거군요. 그렇죠. 경고를 주는데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경고를 주는 기본적인 뭐랄까요 마음 왜 경고를 줄까? 그거는 자기 이익과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보수 이걸 언론들이, 예. 제대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으로서 사명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레임덕이 와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흔들리게 되면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오고 또 하나는 정권이 만약에 진보 진영의 민주당으로 넘어갔을 때 본인들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쪽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공정하게 해야지가 아니라니까. 이건 철저히 자기 이익과 연관된 부분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조선일보가 바뀌었네? 이건 아니라고요. 예. 자, 북한 매체도 네. 좀 얘기를 해보면 이번 총선 결과 북한에서도 좀 다뤄졌는데 논조가 상당히 센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말씀 좀 아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그냥 읽는 겁니다. 제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북한 네. 이번 괴뢰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대참패를 안긴 기세로 각계층 군중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대중적인 투쟁에 나섰다고 밝히고 있고요. 네. 이번 괴뢰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했다. 쌓일 대로 쌓인 촛불 민중의 분노가 국민의힘을 심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 괴뢰가 이제 우리나라라만 그런 거 얘기하는 것 얘기한 같아요. 것 같은데 북한이 얘기한 거예요. 북한이 얘기한 거예요. 민주당하고 비슷하네요, 논조가. 아니, 민주당은 괴뢰라고 얘기한 아니,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심판. 예, 심판. 심판은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한 이유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상당히 이제 경색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한민국 도움이 필요한데 네.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뭐 이게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뭐 북한은 뭐 늘 그러니까. 댓글에 이런 글들이 네. 많습니다. 어떤 겁니까? 왜 민주당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예. 그렇게 권력이 있을 때 언론 부분에 대해서 왜 잘 못했느냐 이런 그러니까 혹시나 다음에 정권을 잡으면 이런 거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면요, 정말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리만큼 언론 네. 탄압을 해요. 대놓고 해요. 뭐 눈치도 안 봐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는 너무 눈치를 봐.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보수 언론이나 종편이 잘못된 언론 태도를 보여도 거기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서 계속 조건부로 연장해줬어요. 네. 두 번인가 제가 알기로 문재인 정부 때 두 번인가 연장 그렇죠. 한 번인가 두 번 했거든요. 그때 만약에 점수가 원래 기준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1000점 만점에 650점 밑으로 가면 그건 이제 과락이라고 보통 그렇죠. 우리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못 해요. 무서워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야, 방송국을 없애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역사상 한 번 있었어요. 모르시죠? 한 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방송통신위원회 전에 이름이 방송위원회였거든요. 예. 방송위원회에서 방송국 허가를 취소한 적이 한 번 딱 있어요. ITV라고. 아 옛날에 네. ITV라고 예, 있었어요 예, 옛날에. 예, 예. 그 박찬호 예. 막 메이저리그 예. 중계하고 이렇게 예, 기억나시죠? 맞아요. 예. 그 ITV가 처음에 경고 한번 받았고 재승인해서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시간을 줬는데 그래도 개선이 안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문을 닫고 거기서 이제 끝났잖아요. 문을 닫게 되니까 그게 방송국에 문을 닫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못 가잖아요. 네. 갈 데도 없고 그래서 1년 후에 새로운 사업자를 찾았어요. 그게 OBS예요. OBS가 예, 그 OBS가 고용 승계를 하고 새로운 방송사가 된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불가능한 게 아니란 얘기인데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그걸 눈치를 본 거지 사실은. 네. 저기 이제 파장이 너무 클 거다. 보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저는 잘못한 게 있으면 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평가를 받고 네. 제도적으로 재승인 심사가 있는 이유가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해 철퇴를 내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제대로 했어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만약에 늘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면 이게 만약 방송을 문 닫는 게 좀 어렵긴 해요, 사실은.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쟁을 더 부추기는 거야. 그러면 또 다른 뭐 종편을 방송? 만들어주는 종편요? 거지. 허가를 해주는 거야. 아. 그러면 경쟁이 되면 이제는 시장 안에서 시청자의 어떤 뭐랄까요 지지나 시청자들의 어떤 동의를 받지 못하는 언론사들은 이제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더 열심히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또 시청자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새로운 종편의 허가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마 좀 새겨들어야 될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KB님, 최진봉 교수님 역시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늘 최고였습니다. 자, 앞서 대통령실이 대통령 연설 짜집기 영상 이거 사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면서 상당히 비판하면서 이거 커트하고 이랬었는데 최근에 전국 언론 노동조합이 대통령 풍자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을 했는데요. 1, 2 수상자 모두가 입틀막 관련 풍자인데 요거 수상자 중 하나입니다. 예. I got it. 요거 한번 보고 이야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저의 이번 작품 제목은 아가리입니다. 네, 아가리. 알겠다는 뜻이죠. 이번 작품은 저렴하게 3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요즘 300만 원으로는 조그만 파우치 하나밖에 못 사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예술품을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아이가리시 아니고 아가리인데요. 예.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예. 아니 지금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너무 잘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 아닙니까? 아니 예. 입틀막 정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아니 언론들이 비판적인 보도를 하면 그 입을 틀어막고 징계하고 재승인 심사에 불이익 당하도록 벌점 주고 방심해서 계속 징계하고 이러잖아요. 네네. 이게 입틀막이지 뭐예요? 그것뿐입니까? 실제 입틀막을 해. 네. 잘 아시잖아요. 입틀막 했네요, 저기. 네, 저것도 예. 입틀막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도 막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아니 카이스트 대학원생 입틀막 했죠. 그다음에 의사 입틀막 했죠. 예. 그전에 또 입틀막 했죠. 입틀막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 국회의원도 입틀막 하죠. 네. 아니 대통령이 아무리 행사에 있더라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그걸 잘 넘겼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 당시에 막 뭐 얘기하는 사람 어쩌면 되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러지 마시라 이렇게 네. 했으면 오히려 조금 여론을 바꿀 수도 있을 건데 네. 그걸 또 그렇게 입을 해가지고. 틀어막어. 예. 그러니까 입틀막 정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얼마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입니까? 네. I got it이 아가리. 예. I got it. 예. 저는 I got it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뭐 아니, 이렇게 발음이 얘기해서 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경상도라. 이게- 어쨌든 예. 네, 그래서 이런 입틀막 정권의 상징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언론노조가 직접 이런 공모전에서 이렇게 수상자 선정하고 이런 거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또 저- 예. 이거 가만히 놔둘 것 같지가 않기도 하고요. 이것도 또 문제되는 건가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무슨 방송도 아니고 예. 방송에서 한 것도 아니고 언론 노조에 있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 거니까 그만큼 이제 일반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이 정권이 얼마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계기를 삼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무슨 방송에서 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방송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자체 이거 어떤- 방심이 혹시 또 제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요? 방송도 아닌데? 제재하고 싶을 것 같은데. 하고 싶겠지. 그럼 못해요. 이제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방심위는 유튜브도 사실은 제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진짜 법적으로는. 못하고, 그러니까 예. 허가받은 방송사만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케이블 방송 그다음에 일반 지상파 방송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종편하고 아마 이제 이거는 제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대통령 영상 있잖아요. 네. 누가 봐도 좀 짜집기가 보이는데도 맞아요, 짜집기. 이것이 뭐 어떻게 합성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이것도 사실 끊었잖아요. 끊었죠. 근데 이번에도 혹시나 그러니까 또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그렇게 하면 더 혼란이 커질 거고요. 네. 그 짜깁기도 문제라고 봐. 그러니까 제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걸 내리게 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 네. 아니 분명히 거기에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짜깁기 한 영상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걸 패러디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풍자라고 그러고요. 유머 같은 거죠. 아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들을 쭉 모았어요. 물론 연결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 여러 연설을 했던 말을 모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요 이렇게 안 썼다면 이게 만들어진 거고 여러 영상들을 함께 만들어서 한 겁니다라고 분명히 표시를 했잖아요. 그럼 보는 사람도 다 그렇게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무슨 뭐 일부러 처음에는 페이크 뉴스예요. 페이크 뉴스 아니고요. 예.
네. 페이크 뉴스라 하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한 게 페이크 뉴스인 거예요. 네. 했던 말을 모아가지고 짜깁기 한 게 뭐가 그게 페이크 뉴스예요. 네. 뭐 AI 어쩌고 저쩌고 전혀 아니고요. 사실 있는 말들을 계속 연결한 건데 물론 한 번에 쭉 연결해서 했던 말은 아니지만 뭔가 의미를 담아서 패러디도 하고 풍자도 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자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전 세계 다 하고 있습니다. 뭘 이거를 내리고 못 보게 해요. 뭐가 무서운 거예요 대체? 자, 이 방송도 그렇지만 지금 시사 유튜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많은 언론사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네.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네. 아마 경향신문이라든지 또 JTBC, 동아일보 뭐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시사 유튜브를 계속 하는 이유 이게 뭐 방심이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방식 관계 있죠. 왜 자꾸 많은 언론사가 하는 근데 겁니까? 여기에 제 이름도 있는데요. 보셨어요?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네, 오마이TV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기 가서 시청 잘하시고요. 예. 왜 그러겠어요? 예, 예. 아직은 유튜브까지는 방심위가 제재 범위가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방심위 법에 따르면 허가받은, 그러니까 방송국이 허가받고 운영되는 방송사,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이런 데만 지금 심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상파 방송이나 아니면 케이블 방송 같이 종편이나 이런 데만 유튜브는 사실은 방심이나 선거방심위원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아니다. 그럼 왜 여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겠어요? 예. 입틀막을 당하니까 여기 와서라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와서 시원하게 얘기하고 아, 그럼요. 싶다. 예. 다른 데서 못하니까 이렇게 YTN 가서 박지훈처럼 잘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네 가면 예. 그러니 결국은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 더 적극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또 정권에 대한 비판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언론이 탄압받고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는 상황에서는 시사 유튜버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거기서 뭔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다행인 것은 이런 유튜브가 활성화돼서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지금 토마토에 들어오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대단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 이게 없었다고 하면 다 막히는 거잖아요.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는 것이고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유튜브를 앞으로 방심이나 방통위의 제재 좀 확대시키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그걸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이 그걸 저는 못하게 할 거라고 예, 봐요. 예. 그거는 표현해줘.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요. 예전을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 문재인 정부 때 가짜뉴스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언론중재법 좀 바꾸려고 그랬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때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습니까?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언론 탄압이다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유튜브까지 예를 들면 인터넷까지 제재 대상에 집어넣겠다고요? 뭔 이렇게 내로남불의 전형이에요. 아니 자기들이 야당할 때는 그렇게 반대를 해야 되고 그러더니 또 방송법도 그래. 네. 방송법 그렇게 바꾸자고 국민의힘이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바꿔가지고 올렸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잖아. 네. 그때는 또 하면 안 된다고 그래. 뭔 이런 내로남불이냐고 똑바로 하세요. 화가 잔뜩 나. 화가 나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할수록. 화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 할 때하고 예, 방송 다르죠. 갔을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릅니다. 또 이렇게 지상파 가시면 화가 좀 덜 나 덜 있는데 납니다. 차분하게 하죠. 유튜브 나오시면 화가 잠깐 잠깐 나시는 납니다. 것 같고 그래서 네. 최진봉의 뉴스킹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어디서요? 호사가님께서 오늘 호사가님 글을 많이 주시는데 댓글을 많이 댓글. 주시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제가 또 뉴스토마토의 뉴스사이다의 실시간 맞습니까? 유입을 네.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많죠?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진봉 교수의 돈이 최고다 이거는 뭐예요? 그 홍장훈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MC 알겠습니다. 장군이 만든 잘못된 예, 알겠습니다. 별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